스트리트 우먼 파이터. 정말 뼛속까지 춤의 진심인 수우파가 작년에 정말 대한민국을 들었다 놨다 했습니다. 지금 말이죠. 국보급 댄서들이 한국의 트렌드를 흔들어 놨는데요. 근데 말이죠. 현재 대한민국을 강타한 댄스보다 더 격렬하게 대한민국을 흔들었던 춤바람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이 두려웠나? 7위, 몰지각한 댄스광 처벌. 야, 정말 말이죠. 여러분들,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말이죠. 밤도 아니에요. 네. 대낮에 춤을 췄다는 이유로 정말 두려움에 떨어야 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진짜요? 네. 사실 말이죠. 우리나라의 이제 그 소위 말하는 그 사교춤 서양 댄스가 사실 해방 이후에 미군들에 의해서 이제 대중화가 됐는데 그러다가 1961년 5.16 군사 쿠데타 이후로 춤을 추는 것 자체가 아예 죄가 됩니다. 처벌 대상이 돼요. 그래서 말이죠. 그때 아마 저 본보기로 쿠데타 발생 일주일 뒤인 5월 23일 당시 경기도청 회의실에서 남녀 댄스광 48명이 대한민국 사상 최초로 공개 군사 재판을 받게 되는데요. 왜냐면 이제 그 당시 이제 뭐 군적이었으니까 쿠데타 네네네. 그랬을 때 계엄 상황이었으니까 네. 그 당시에 이게 정말 외신 기자들까지 취재 경쟁을 벌일 정도로 정말 뜨거운 관심을 받았는데 아니, 수갑까지 채워요, 무슨? 그러니까 뭐 죄를 줬으니까. 당시 재판장이 내린 선고는 이렇습니다. 피고인 48명 전원은 시국을 망각하고 5월 21일 낮 3시쯤에 종로 3가 17번지 비밀 댄스홀에서 춤을 춤으로써 무허가 집회금지 조항을 위반했으며 그래서 계엄법 제13조 및 제15조를 위반했다. 야밤에 춘 것도 아닙니다. 대낮에 그것도 종로에서 춤을 추다가 그래서 징역 3개월에서 최대 1년의 실형을 선고받게 되는 정말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제 시대만 해도 이게 스트릿 댄스 엄청 배틀을 하고 막 이랬잖아요. 근데 와, 저게 잡혀가요? 어쩌다가 이런 댄스가 사회의 어떤 지탄, 공포의 대상이 되었을까? 그 시발점부터 저희가 한번 좀 올라가면요. 1954년도 당시 그 대단히 유명했던 그 소설가 정비석 씨의 작품 자유부인이 그 시발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그래요. 어떻게 보면 그 당시 이제 상류층인 대학 교수 부인이 이른바 이제 춤에 빠진 거야. 춤바람. 어떻습니까? 집에서 줄 때와는 딴판이죠? 정말 그러면서 이제 뭐 어떤 남자를 만나고 뭐 이렇게 이제 됐겠죠. 이런 것들이 정말 엄청난 논쟁을 불러왔습니다. 그리고 사실 요거와 맞물려 1955년대 정말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역대급 스캔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시대 원조 제비족 박인수 사건이 터집니다. 이 박인수라는 사람이 그 당시 이제 그 헌병 대위를 사칭했죠. 그래가지고 무려 이제 14개월 동안 70여 명의 여성들과 성관계를 가졌다. 야, 부지런하셨다. 근데 이제 그 박인수라는 사람이 이제 그 여성들과 만났던 주로 이제 활동했던 공간이 바로 이제 그 댄스홀이었어요. 이 행복을 영원히. 근데 심지어 그 피해 여성들의 상당수가 그 당시에 정말 어떻게 보면 이제 약간 그 선망의 대상이었던 여대생이었고 여대생이구나. 그래가지고 진짜 그 당시에 정말 떠들썩했던. 근데 말이죠 당시 그 박인수가 정말 재판장에서 아주 충격적인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뭐랄까요 뼈를 때리는 그런 한마디를 던집니다. 뭐죠? 댄스홀에서 함께 춤추고 나면은 의뢰 여관으로 가는 게 상식 아닙니까? 야, 충격적인 말을 했네요, 아주 그냥. 사실 그 당시만 해도 우리가 이제 그 남녀 칠세 부동석이다. 그쵸. 뭐 이래가지고 정말 유교적 마인드가 사회를 뭐 지탱하던 그런 시절에 박인수 사건으로 인해가지고 이 사교 댄스 그리고 이제 그 춤을 추는 댄스홀이 정말 대중들한테는 아주 부정적인 대상으로 그쵸. 인식이 됩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이후에 이제 그 춤을 배우는 이제 댄스 교습소가 단속을 하고 그러니까는 음지로 이제 숨어든 거죠. 이게 이제 그 음지로. 그래서 이제 뭐 단속을 하고 그러니까. 저희 가정집에서? 그러니까 뭐 도박장 뭐 하우스 이런 것처럼 비밀 댄스홀이. 근데 사실 이제 모든 어떤 그 사회의 어떤 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렇게 있잖아요. 단속을 하면 할수록 사실
풍선 효과라고 하는데 네. 음지로 이제 이게 또 아, 그쵸. 땅을 덮하고 네. 지하로 가죠. 네. 그러니까. 요즘에 이렇게 뭐 스트릿 댄스, 아예 우먼 스트릿 파이터 이렇게 나오는데 네. 너무 충격적이네요. 맞습니다. 허영지 씨, 네. MZ 세대들한테 그 쥐란 것은 어떤 느낌으로 다가옵니까? 쥐를 잡자, 쥐를 잡자, 찍찍찍. 쥐를 잡자, 쥐를 잡자, 찍찍찍. 몇 마리. 이거 뭔지 아시죠? 근데 그것도 MZ는 옛날 거 되게 오래된 건데 그거 조연하고 뭐 이런 거 아니야? 아, 근데 아직도 저희끼리 술 한잔 하면 한 번씩 합니다. 하는데 네. 네, 그래요. 쥐를 잡자, 찍찍찍. 그때 우리는 무엇이 두려웠나? 6.2 전국민 쥐 소탕 작전. 자, 요즘 말이죠. 네. 사실 이제 길거리에서 쥐 보기 쉽지 않습니다. 너무 어렵죠. 네. 근데 말이죠. 1960년대부터 1980년대 말까지 무려 약 30여 년간 대한민국은 정말 쥐 때문에 골머리를 앓았습니다. 들었던 것 같아요. 쥐가 말이죠. 농사를 망쳐놓고 곡식을 다 네. 먹어치웠기 때문이죠. 근데 말이죠.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아니 그 쥐가 먹어봤자 얼마나 먹는다고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1970년대 농림부가 추산한 대한민국의 쥐가 네. 우리가 그 당시에 인구가 뭐 3천만에서 4천만 정도 됐는데 네, 총 9천만 마리. 9천만 마리.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네, 인구의 거의 2배 가까운 쥐가 있었던 쥐나라였네요. 그런 쥐나라. 나라였어요. 예. 쥐나라. 네. 그러니까 예. 그리고 또 이제 옛날에는 극장 같은 데 갔어요. 네. 그럼 밑에 막 쥐가 다니고 그랬었어. 동시상영 같은 데 가서. 그랬었어요. 당시 말이죠. 그 통계를 보면 1년에 쥐가 먹는 식량이 네. 240만 섬. 이게 돈으로 환산하면 네. 무려 240억. 엄청난 거죠. 예. 그때 시절에 240억.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만 해더라도 뭐 지금도 보리톱에 엄청난데. 진짜 무슨 뭐 피죽도 못 먹는다 뭐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았는데 이게 얼마나 정말 공포스럽고 한탄스러운 일이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말이죠. 1970년 1월 26일 전국적으로 쥐 소탕 작전을 온 나라가 네. 벌입니다. 그래서 오. 이름하여 전국 쥐잡기 운동. 그래서 집집마다 쥐를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쥐약. 나눠주죠. 네. 그래서 1월 26일 오후 6시에 네. 사이렌이 울리면 일제히 한꺼번에 쥐약을 놓는 그런 운동이었는데 그래서 그때 쥐약을 뿌린 지 24일 만에 네네네. (9천만) 마리 중에서 절반이 대성공이었죠. 그래서 진짜 명예. 4,154만 1,149마리의 쥐를 잡는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예, 정말 축하합니다. 야, 쥐들 입장에서는 진짜 몰상장. 그러니까요. 그럼요. 진짜로. 근데 말이죠. 아까 제가 구체적인 마리수를 제가 네. 정확하게 얘기를 했잖아요. 네네네. 근데 어떻게 농림부가 네. 이 통계를 냈을까? 아니,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예측 아니었을까요? 예측? 바로 쥐 꼬리를 셌습니다. 쥐 꼬리를 셌습니다. 예. 그래서 쥐를 잡은 다음에 쥐 꼬리를 잘라와라. 그걸 갖다 주면은 학용품도 주고. 그러니까 쥐 꼬리를 잘라가서 그게 정확하게 집계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5원씩 보상해줬어요. 그럼 선배님도 그럼 같이 동참하셨나요? 나는 그 당시에는 그러진 않았고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데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봤던 드라마에서 네. 오징어 있지. 오징어 다리를 잘라가지고 딱 이렇게 발바닥으로 이렇게 흙에다 이렇게 비벼가지고 쥐꼬리처럼 보이게 해가지고 냄새가 그걸 너무 오징어죠. 그러니까 그걸 이렇게 갖다 내가지고 뭐 걸려가지고 네. 해프닝처럼 그런 드라마를 내가 본 적이 있어. 아, 정말요? 우와. 요게 또 처리 방법이 또 다른 방법이 있었습니다. 아, 예. 쥐가 네. 사실 이제 걸음으로도 좋다고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제 저기 걸음 이게. 뿌리면 네, 이게 네. 뭐 이제 썩어가면서 이제 이게 퇴비가 된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쥐 가죽을 벗겨가지고 그 당시 이제 한동안은 우리 저기 효자 수출 품목이었던 그래요? 네, 그래서 코리아 밍크. 아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쥐 모피구나 이게. 우와. 그리고
못 쓸 것으로 아는 쥐가죽을 이용해서 여자 오버코트와 모자, 목도리, 핸드백 등 각종 옷감과 장신구 자재를 가공하고 있는 쥐예요. 진짜 쥐예요. 수출 개발에 저거 다 쥐예요. 25만 달러 수출 목표로 수출 진흥에 주력하고 있으며 근데 말이죠. 여기서 정말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는데 무슨 사실? 1976년도에 쥐를 잡는 최초의 방역회사가 등장합니다. 대표가 전순표 씨라는 분인데 네. 이분이 그 한국 집쥐라는 그런 그 논문을 써가지고 네. 학위를 받은 대한민국 쥐박사 1호입니다. 그래서 말이죠. 1988년도 서울올림픽 당시에 쥐 소탕 작전의 책임자로 앞장을 쓰셨던 분인데 왜 정말로 네. 놀라운 사실의 주인공이냐? 네. 지금 우리가 지금 너무나 대중적으로 볼 수 있는 그 해충 박멸 전문업체 쎄 있잖아, 쎄. 네, 모든 음식점에 있는. 쎄. 네. 거기 회장님이야. 와. 야, 그러니까 이분은 일생을 잡는 분이야. 그러니까 쥐 잡고 더 작은 거. 대단하시다. 그죠? 네. 나 이게 지금 덜렁덜렁거려가지고 옛날 같으면 쥐가 있다고 그랬어. 이게 덜렁거리네요, 진짜로. 그러니까 소리가 나면 쥐인가? 예. 왜 이랬었다고. 옛날에는 뭐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막 소리 나잖아. 그래서 그럼 쥐다. 네. 이랬었다니까 진짜. 즐거운 상상 채널 S.